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기문둔갑을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서, 그, 여러분들이 기문둔갑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구성을 일단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 그러니까 기문둔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라든가 그런 개념 이런 거를 중심으로 일단은 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기문둔갑은 개념을 이해하고 흐름을 이해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읽어주면 해단이 아주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흐름은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그 각각의 개념 이거를 알아야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가 되긴 하지만 그 흐름과 어떤 용어에 대한 개념 이거를 알고 그 다음에 이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힘이 없으면 뭐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사주란 무엇인가? 우리가 사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개의 기둥이란 뜻이잖아요. 네 개의 기둥은 연, 월, 일, 시 연월일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기둥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 글자가 아니라 천간과 지지 이 두 글자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둥으로 본 거죠. 그래서 천간 한 글자, 지지 한 글자 해서 그게 연, 월, 일, 시를 각각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그 기둥에는 두 글자씩 있으니까 네 개의 기둥이 몇 글자가 돼요? 8글자가 되죠.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늘을 뜻하고 지지라는 것은 땅을 뜻합니다. 근데 하늘을 뜻하는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여러분들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지지는 땅을 뜻하는 건데 이거는 땅에 있는 동물들이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띠를 얘기하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시조, 수레 이렇게 12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10글자, 밑에는 12글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천간은 위쪽만 들어가는 거고 지지는 아래쪽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천간과 지지가 과연 어떤 식으로 매치가 되는가 보면은 순서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 순서적으로 이제 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갑부터 개까지 하니까 지지는 뭐예요? 2개가 남죠. 그죠? 술하고 해가 남아요. 그럼 이거 다시 또 갑은 어떻게 돼요? 술부터 이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는 미까지 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갑신부터 시작해서 또한 10개가 배열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갑부부터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갑진부터 또 10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개축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인부터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천간이 10개 짝수고 지지가 12개 짝수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홀수 번째에 있는 거는 홀수 번째끼리 만나고 짝수 번째에 있는 것은 짝수 번째끼리 만나요. 만약에 천간이 10개고 지지가 뭐 11개나 13개 홀수로 했다면 전체가 다 만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짝수 대 짝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총 60까지가 나와요. 배열이 순서적으로 배열돼서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 뭐예요? 60간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천간 중심으로 보면 갑부터 개까지 연결되는 게 갑자부터 시작해서 10개, 갑술부터 시작해서 10개, 갑신부터 시작해서 10개, 갑오, 갑진, 갑인에서 각각 시작해서 하다 보면 10개씩 이제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대1로 매치시켰을 때 천간과 지지를 독립적으로 이렇게 따로 놓고 봤을 때 갑자하고 연결되면은 항상 술해가 남고, 갑술하고 연결되면은 신유가 남고, 갑신하고 연결되면은 오미가, 그 다음에 갑하고 연결되면은 진사가, 그죠? 갑진하고 연결되면은 인묘가, 그 다음에 갑인하고 연결이 된다면 자축이 각각 남아요. 항상. 그러면 이렇게 10간과 12지를 전부 조합하면 60개 갑자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주를 예를 들어서 이제 배열하면 이렇게 돼요. 음력 2023년 4월 1일 진시생 사주를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육직 갑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연도, 월도, 일도, 시도 각각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부 내가 하는 게 60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60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배열 자체가. 그러니까 연, 월이 각각 60이니까 60대 60해서 서로 배열을 본다면 엄청난 그 가지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를 해요? 사주라는 것을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진 어떤 외형적인 게 아니라 그 안에도 또 세부적으로 나눠져요. 그건 이제 나중에 가면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사간과 사지. 우리가 연, 월, 일, 시예요. 그러면 그 연주, 월주, 일주, 시주인데 연으로 보면은 연간이 있고 연지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세지, 세간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 다음 월주에도 월간이 있고 월지가 있어요. 일주에도 일간, 일지. 그 다음에 시주에도 시간, 시지가 각각 돼요. 그럼 위에는 간이 몇 개입니까? 4개죠. 그죠? 4개. 그래서 요거를 사간이라고 하고, 밑에 지지도 몇 개입니까? 4개예요. 그래서 요거를 사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간, 사지 그러면 뭐예요? 연월일시, 천간. 사지하면 연월일시, 지지.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사주를 구성하고 있는 60 갑자, 또 천간으로 보면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지지를 보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수술에 이렇게 12개가 있는데, 요 각각의 10개와 12개는 오행이라는 것으로 나눠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주를 구성하는 기본 구성 요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우리가 일주일 중에서 일하고 월, 해하고 달만 빼고 목, 화, 토, 금, 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목, 화, 토, 금, 수가. 그래서 이 서로 상호 간에는, 목, 화, 토, 금, 수 간에는 각각이 바로 앞에 있는 거는 생해주고 그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극해주고, 이런 개념으로 작동을 해요. 생해준다는 것은 부족한 걸 채워주는 개념이라면, 극한다고 하는 것은 넘치는 걸 깎아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뒤에서 앞에 거를 뭐 해줘요? 부족하면 채워주고 넘치면 깎아주니까 뒤에서 앞에 거를 계속 이렇게 조정을 시켜주는 거죠.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 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을 보면 하나는 생이고 하나는 극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목이 만약에 이렇게 밑에가 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생, 여기서도 극이에요. 그러니까 목의 위치에 관계없이 목 자체에서는 생과 극을 뭐래요? 화와 토만 해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그러면 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라고 하면 목을 생해주고 화를 극해주겠죠. 금이라면 수를 생해주고
뭐 목을 극하겠죠. 이 토는 금을 생해주고 수를 극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 자리, 이 자리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여기가 나는 바로 이 자리 위치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화토금수의 어떤 흐름 자체에서 요거는 그 변할 수가 있어요. 목화토금수. 그러나 나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 항상.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화가 되면은 이렇게. 그죠? 화가 되면 여기서 토를 생하고 금을. 그럼 이쪽 화에서도 어떻게 돼요? 토와 금을 생하는 거예요. 그 위치는 어디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를 생하는 것은 토고, 화가 극하는 것은 화가 생해주는 건 토고, 화가 극해주는 건 금이다. 이 개념만 알면 어디에 있든 그거를 조용하면 되죠. 그럼 토가 이렇게 들어갔다 하면 토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토의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금이다. 금이 위로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수를 생하고 목을 생하지만 예? 이 금 자체가 이제 보면은 여기에 있는 곳에서 바로 생하니까 그러면 요 위치에 위에 있는 것들 이 금이 어떤 것을 생하고 어떤 것을 극해느냐 생은 한마디로 사랑을 하는 거라면 그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이라는 것은 도와줘서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키워주려고 하는 개념이라면 그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그걸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만사 자체가 항상 생과 극의 원칙으로 해서 조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력도 보면은 처음에 어느 정도 힘을 막 가지고 있다가도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허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주개공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느 한 개의 오행에서는 생과 극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생과 극이 하나에서는 생이고 하나는 극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뭐를 맞춰가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생을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극은 전체 극은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균형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균형이 맞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부족하면 메꿔주고 넘치면 깎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5개의 오행이 어떻게 돼요? 서로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가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얘기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목화토금수 5개 중에서 어느 하나가 힘이 엄청나게 세도 그거는 문제고 너무 작아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주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수도 마찬가지고. 그럼 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목화토금수인데 그러면 그 천간과 지지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목을 보면 갑을, 천간은 요 갑을이죠. 지지는 인묘야. 그죠? 그러면 요 앞에 2개는 천간, 뒤에 2는 지지인데 앞에 거와 뒤에 거 이렇게 나눠져요. 천간과 지지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양과 음이라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양 얘기를 하잖아요. 음양, 오행, 네? 음양, 오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사주에서 음양은 양과 음을 뜻하는 것이고 오행은 어떻게 목화토금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목은 갑을 인묘가 목이고 홍국 숫자로 얘기하면 38이더라. 38.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화는 어떻게 됩니까? 화는 병정사오가 되고 숫자로는 2, 7이 된다. 여기 있는 숫자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홍국수 우리가 이제 그 기문을 할 때는 바로 전부 다 이거를 숫자로 표현을 해요. 바꿔서. 그러니까 병은 어떻게 돼요? 2, 정은 7, 사는 2, 오는 7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화는 음양으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개가 숫자 두 개가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 되는 거예요. 예? 양과 음. 그거는 이제 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토는 어떻게 토는 예? 여기서 무기 이거는 천간은 두 개인데 진술충이에요. 지지는. 근데 이것도 반을 이렇게 둬서 요 반은 양, 반은 이것도 마찬가지 반을 나눠서 이 앞에 진술은 양, 축, 미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5는 양, 7은 10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이에요. 숫자는 양수, 홀수는 어떻게? 홀수는 무조건 양이에요. 짝수는 음이야. 그래서 9월 9일 이거는 뭐예요? 구구제. 중량절이라고 하잖아요. 중량. 양이 중첩됐다. 그래서 중량절. 이렇게 9월 9일. 그래서 이 보통 이제 제사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9월 9일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건 왜 그래? 죽은 영은 음이야. 그러니까 양이 가장 왕성한 9월 9일날 지냄으로써 뭐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제압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금은 지지로는 경신, 천간으로는 경신, 지지로는 신유가 되고, 그 다음에 숫자로는 사구가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숫자 차이가 전부 뭐예요? 5씩 차. 그래서 우리가 시골장이 5일장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오행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4일장을 쓰는 장들을 보면 꼭 9일날 쓰고, 1일날 장 쓰는 사람은, 장 쓰는 데는 꼭 6일날, 1일하고 6, 3일날, 8일날, 2일날, 7일날, 5일날, 10일날, 이런 식으로 장이 쓰거든요, 5일장이. 그래서 이건 오행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임계해자야. 임계해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목, 화, 토, 금, 수죠. 그죠? 여기서는 3, 2, 5, 4, 1이야. 앞에 양. 그러니까 천간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씩 목, 화, 토, 금, 수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지지는 목, 화야. 그죠?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은 진술, 충미는 빼고 목화가 뭐예요? 인묘, 사오가 돼. 지지로는. 인묘 진이잖아요. 진은 중간에 이거는 일종의 버퍼. 그러니까 목에서 화로 넘어가는 단계도 중간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교량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화하고 토야. 네? 화하고 토. 근데 이 토는 어떻게 돼요? 전체가 섞여 있어. 그 다음에 뭐야? 신유. 4, 5, 미잖아요. 그 다음에 미도 교량적인 역할. 그 다음에 뭐예요? 4, 5. 그 다음에 신유, 술이잖아요. 술. 술인데 술 다음에 해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인묘는 뭐예요? 인묘는 숫자로 3, 8이야. 이거는 목이죠. 그죠? 그 다음에 4, 5는 2, 7이야. 2, 7인데 이건 화야. 그죠? 그 다음에 진, 술, 촉, 미 이거는 어떻게 돼요? 5, 10인데 목이야. 그죠? 그 다음에 경, 신은 어떻게 됩니까? 4, 9인데 금이야. 그죠? 해, 자는 1, 6인데 수야.
지지를 중심으로 보면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이거는 천간으로 보면 갑을이죠. 갑을. 이거는 병정. 이거는 무기. 아, 이게 경신이 아니고 이거는 신유죠. 신유. 그러니까 신유인데 천간으로 따지면 경신. 이거는 뭐예요? 임계죠. 임계. 한자 쓰고 한글 쓰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임계요.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요. 이거는 외워두셔야 되겠지. 그럼 육친과 육신이라는 도대체 뭔가? 육친은 한마디로 서로 피를 나눈 사이야.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 간에 피를 나눈 사이다. 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 그러니까 형님 누나 뭐 아들 딸 뭐 이거 전부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때 연, 월, 일, 시를 각각을 나누는데 연은 어떻게 돼요? 김원동갑에서는 아버지, 부모를 연을 얘기해요. 월은 형제를 얘기해요. 형제. 응? 피를 나눈 형제. 그 다음에 시는 어떻게 돼요? 자식. 내 자식인데. 그 일주는 어떻게 돼요? 전부 나를 의미해요. 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항상 중심은 일주. 나야.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연은 아버지 엄마. 월은 형 누나. 그 다음에 시는 아들 딸.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눠지는 게 천간은 우리가 하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 양이야, 양. 사람으로는 남자야. 그죠? 밤낮으로는 이 해야, 해. 낮이야. 그 다음에 지지는 지지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음이야. 남녀로 따지면 여야. 그 다음에 달이야. 어둠이야. 이게 음이죠, 전부. 그죠? 그래서 천간은 전부 뭐예요? 하늘, 남자를 뜻해요. 지지는 전부 뜻하는 게 여자를 뜻해요. 여자. 단, 일주는 제외. 그래서 천간에서 보면은 이 연주에서 보면 이건 어떻게 돼요? 부모인데 이게 아버지가 되고 이게 이제 뭐야? 지지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간은 당연히 남자 형제. 월지는 당연히 여자예요. 여자. 여기는. 그 다음에 시간은 아들. 시지는 딸. 이런 게. 그럼 일지는 뭐냐? 일반적으로 명리에서는 일간을 나눠 봐요. 명리에서는. 근데 김은동갑에서는 일지를 나눠 봐. 에? 그런데 어떻게 일간은 명리에서는 천간을 나눠보고 김은동갑에서는 지지를 나눠보는데 이게 과연 맞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그래서 일지 자체를 또한 여기서 놓고 봤을 때 명리 개념으로 보면 이게 난데 이게 나야. 그럼 요 지지는 뭐예요? 배우자야. 명리에서는. 근데 이 김은동갑에서는 그런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부모, 형제, 자식. 그 다음에 이건 나. 이런 얘기다. 근데 여기서 지지는 나라고 한다면 이 일간은 나는 난데 어떻게 돼요? 밖에서 일하는 나야. 그러니까 지지는 내가 집을 지키고 있는 나라면 밖에서 일하는 나는 뭐예요? 일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일간이 밖에서 하는 일이 돈하고 관계되는 곳에 가 있어. 항상.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일간이 거기 가서 돈하고 관계되는 거 있다면 내가 돈에 대해서 집착이 많다는 얘기. 만약에 명예의 어떤 하는 곳에 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명예. 그럼 이 사람은 항상 명예를 쫓는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부모하고 관계되는 곳에 일간이 가 있어. 그러면 항상 생각이면 부모 걱정, 어른 걱정 이런 개념이죠. 그죠? 근데 일간이 만약 공부하는 곳에 가 있다. 그러면 공부하는 거 좋아한다.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일간이 만약에 자식한테 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오로지 자식. 근데
돈을 벌려고 막 떠벌리는 이런 어떤 곳에 가 있다면 또 역시 일간이 거기 있다면 그런 쪽으로 이 사람은 관심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육신은 뭐냐, 육신. 육신은 뭐냐 하면은 육친하고 조금 달라요. 육친하고 조금 달라. 육친은 피를 이렇게 섞은 사이라면, 피를 나눈 사이라면, 육신은 육친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학교 같은 경우 학교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자식 역할을 하는 사람은 뭐? 내 밑에 직원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직장에서 만약에 형제와 같은 사람들은 동료들이에요. 동료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모는 부, 형제는 형, 자식은 손, 이렇게 일지는다. 요거를 한번 이렇게 쭉 보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아까 목화토금수 오행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응? 오행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지가 나고 형효가 있어. 손이야. 자식이지. 이게 쟤야. 응? 근데 여기서 보면 손, 형, 부 요거 일지 이렇게 위에 쪽만 육친하고 연결이 되네. 그쵸? 근데 가정을 이룬다면 어떻게 되죠? 배우자가 남자면은 뭐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야 돼. 배우자. 그 다음에 여자면 남편이 있어야 돼. 그죠? 또한 남편은 뭐예요? 부인이 있고 이건 직장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가정을 이루는데 기본적으로 요 위에는 피부치라면 요건 어떻게 돼요? 남자한테는 부인, 여자한테는 요거는 남편. 이런 개념으로 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그 가정이나 사회가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구조다. 인연의 기법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육친하고는 요거하고 관계 있다면은 요건 어떻게 돼요? 육친하고는 관계없지만 가정을 이루어서는 필수적이에요. 왜? 혼자 자식을 못 낳잖아. 배우자가 있어야지. 그죠?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기, 여기서는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기라 그랬죠? 그죠? 인묘, 모기라 그랬죠. 여기 모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요 일지가 그대로 요거 목이 요거 오는 거예요. 이게 나니까 요게 항상 이 자리에 가서 있어. 사주 틀려도 바로 나는 여기 가서 있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보면 이런 얘기야. 그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만약에 일주가 이렇게 바뀌었어. 아까는 4월 1일, 음력 4월 1일이었지만 지금 어떻게 4월 5일로 간 거야. 여기서 요게 이제 1일이잖아. 2, 3, 4, 5니까 임 5일이죠. 임 5. 그죠? 그러면 내가 누구야? 2023년 4월 음력 4월 5일 날 진시에 태어난 사람은 내가 뭐야? 임 5야. 그럼 5는 뭐였었어요? 5는 화잖아. 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에 일지가 내가 되는 거야. 여기가 5가 오는 거야. 응? 그러면 토는 자전적으로 뭐예요? 손, 재, 이거는 뭐 관, 이거는 부. 응?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부모는 나를 도와주잖아. 나는 자식을 도와주잖아. 그죠? 그러면 또 한번 볼까요? 토가 됐어. 4월 3일이라면 경진이야. 요 진, 지지가 중심이 되니까 진이 뭐 토잖아. 진수충이니까. 그죠? 그럼 이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지, 손, 재, 관, 부 이거는 변하지가 않는 자리야.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돼? 여기에 이 틀에 껴 맞춰지는 거야. 내가 토면 토가 이 자리에 오는 거고, 화면은 화가 이 자리에, 목이면 목이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행은 바뀔 수가 있지만 뭐예요? 요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이게 육신이야. 육신. 아시겠죠? 자, 이제 금이야, 금. 금은 어떻게 돼요? 여기 금이, 여기서 보면 갑 신이잖아, 신. 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금이죠? 금.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금이 내가 되는 거지. 그럼 이때 수는 뭐가 돼요? 손. 목은 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의 위치에 따라서 요 손하고 재가, 부가, 관이 각각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뭐예요? 일지가 먼저 들어가면 나머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손이 뭔지 이런 게 정해지는 거죠. 네. 그럼 사주가 어떤 식으로 구성될까? 2023년 5월 20일, 음력 4월 1일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그 만세력에서 이제 빼온 건데 여기서 보면 4월 음력 4월 1일이잖아. 양력으로는 어디야? 5월 20일 맞죠? 여기 무인이야, 무인. 그래서 이 무인이 여기 들어갑니다. 날짜가. 네? 그 다음에 월은 정사. 월은 어떻게 돼? 연도. 그죠? 월은 요. 그러면 시는 어떻게 돼요? 시를 구하는 방법이 다 있죠. 근데 도대체가 우리가 1, 2, 3, 4 우리는 달력을 보고 하지만 그 달력을 보고 이렇게 그 실질적으로 그 한다고 하더라도 월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월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월은 보통 뭐냐면 절기 가지고 따져요. 그럼 절기는 왜 절기라고 따지냐? 우리가 지구와 태양이 있어. 태양이. 우리가 달력이 이거 뭐예요? 달을 중심으로 원래는 음력을 중심으로 하는 게 달력이야. 예? 근데 이 달력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양력, 음력 따져요. 양력은 뭐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따지는 거라면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따지는 거예요. 달을 중심으로. 근데 이 절기는 태양과 지구의 위치가 어떻게 서 있느냐를 가지고 절기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월이 바뀐다면 태양과 달의 위치가 이렇게 어떻게 됐느냐를 가지고 달을 따지기, 이렇게 그 절기를 따지기 때문에 이 절기의 위치에 따라서 태양과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각각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뭐 한 거예요? 이렇게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월을 따지게 돼요. 우리가 달력은 우리가 보통 이제 요새는 양력을 많이 쓰지만 이렇게 그 양력 자체가 이제 뭐예요? 네, 일반적으로 요거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월은 인월이라 그래. 인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입춘. 입춘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2월은 경칩. 정명, 입하, 망종, 소서, 입추, 백로, 한로, 입동, 대설, 소환.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앞글자만 따보니까 입경청, 입망소, 입백한, 입대수야. 즉, 입춘, 입하, 입추, 입동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뭐예요? 봄. 여기서 여기가 여름. 이것이 가을. 이것이 겨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요거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데 조금 이제 하겠습니다. 또 좀 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거를 쭉 이렇게 따져 보니까 요거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 요 두 개는 뭐예요? 춘이잖아. 어? 요것이 뭡니까?
입이잖아. 입춘, 봄이 됐다. 입하, 여름 됐다. 입추, 가을 됐다. 입동, 겨울 됐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거를 보면은 입춘, 초나추동이 사립,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은 뒤에 가서 있어. 근데 요 중간에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초나추동이 앞에 가서 있어요. 앞글자.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 초나추동이 앞에 가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개념만 잘 이해를 하면은 참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입춘, 경칩, 그죠? 청명, 그 다음에 하나씩 건너뛰잖아. 하나씩. 그래서 입경청, 입망수, 요게 봄, 요게 여름, 요게 가을, 요게 겨울,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냥 입경청, 입망소, 입백한, 입대소 이렇게 외워두면 상당히 편하네요. 이렇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돼서 이거를 색깔로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니까 자연스럽게 칸이 몇 칸이 돼요? 9칸이 되죠. 9칸. 요게 이제 우리가 구궁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위치예요. 그래서 김은둔갑과 구궁을 보면 구궁의 순서가 나오죠. 1, 2, 3, 4, 5, 6, 7, 8, 9야.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전부 이렇게 전부 다 어떻게 대각선으로 전부 다 이렇게 도와도 15, 이렇게 도와도 15. 그죠? 어떻게 도와도 전부 다 15야. 이렇게 도와도 가로, 세로, 대각선 어떤 거로 도와도 15야. 이건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12지지를 보면 여기 이제 배열되는 게 이렇게 4, 5, 미, 신, 유, 술, 해. 여기서 아까 인묘가 뭐라고? 여름, 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이거는 원래는 중궁이에요. 중앙에 있어. 근데 봄과 여름 갈 때 중간에, 그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 갈 때, 가을에서 겨울 갈 때, 겨울에서 봄을 갈 때, 이렇게 각각 어떻게 돼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일종의 환절기야, 환절기. 구궁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 1궁은 감궁, 2궁은 공궁, 3궁은 진궁, 4궁은 손궁, 5궁은 중궁, 6궁 건궁, 7궁 태궁, 8궁이 간궁, 9궁이 이궁이야. 그래서 요거는 1, 2, 3, 4, 5, 6, 7, 8, 9하고 같이 간궁, 감궁, 중궁, 태궁, 뭐 건궁, 손궁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돼요. 그럼 요거 실질적으로 뭐냐? 여기서 보면 8궁이 간궁이야. 1궁이 감궁이고 9궁이 이궁이고 손궁이 4궁. 요거는 두 개 같이 써요. 네? 그리고 이 궁이 1, 2, 3, 4, 5, 6, 7, 8, 9 하고 되어 있는 것은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이제 나중에 많이 써먹어요. 순서적으로 그거는 어느 쪽으로 갈래 그랬으면 그 바로 궁 순서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바로 갈래 그러면 오름차순으로 가는 거, 거꾸로 갈래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구궁의 오행과 지지를 아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그럼 이게 이제 그 지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이렇게 색깔을 파란색, 빨간색, 흰색, 약간 검수름한색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화가 있는데, 예? 여기 딱 보니까 원래 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죠? 가운데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인묘, 사오, 신유, 자, 해자가 목이고 화고 금이고 토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 잠깐만요. 여기서 보면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되는 거죠. 목, 화, 토, 금, 수. 요거를 한번 이렇게 보면 홍국수하고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홍국수하고. 아까 분명히 했었어요. 이렇게 보면 똑같죠. 두 개가. 그죠? 목, 화, 토, 금, 수.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연기시키면 돼요. 요거는 27은 화, 38은 목, 50 도이거는 요거, 그 다음에 16수, 49, 금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기문동갑에 도입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할까 보면 이런 식으로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다축이며 진사음 이수를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가지고 순서로 배열을 해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느냐 이거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위서부터 더해줘요. 이렇게. 위는 위끼리, 아래는 아래끼리.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서 보면은 나온 숫자를 구로 나눈 이유가 이 들어가는 게 몇 개? 9개잖아요. 9개. 그죠? 9개니까 9개는 이제 한 바퀴 여기서 돌았다면 1, 2, 3, 4, 5, 6, 7, 8, 9 한 바퀴 돌고 한 번. 그다음에 또 그 몫이 2가 나왔다면 두 바퀴 돌고 그러면 2. 그리고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이 순서로 한 바퀴 돌고 다시 여기서부터 1, 2, 3, 4 이렇게 도니까 결국 9로 남은 나머지가 여러 바퀴 돌고 어디께쯤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나머지를 4, 9 여기 0인 경우는 9를 넣는 거예요. 나머지 숫자는 그냥 넣고 그래서 요거는 지지끼리 더한 거는 집안에 천반까지 더한 것은 천간을 더한 것은 위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집안 위에는 천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하나씩 올려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10 다음에는 홍국수는 10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다시 10 다음에 1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그 궁 번호 순서대로 가잖아요. 들어가는 거. 그죠? 7. 그리고 천간은 지지는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내려왔어. 일식증가입니다. 그러면 천반은 어떻게? 당연히 위로 가겠죠. 그래서 거꾸로 오면서 일식 증가시키면서 거꾸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요거 이제 그 명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다, 이 사람이 어떻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색깔이 있는 것 같고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색깔이 있는 부분이 사주하고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사주하고 관계되는 부분. 이거는 이제 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더라. 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지금 한자로 표시된 것과 한글로 표시된 거, 이렇게 두 개를 따로따로 해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글을 하든 한자를 하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 개념만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고 거기에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 여기서 가만히 이제 곁들여 보면 어떻게 요거 비어 있잖아.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가서 다 채워져야 되는데 여기 비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요거 하고 요거 빈 것에 대해서 뭔가가 부족한 게 있겠구나. 그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생하고 요거는 극한다 그랬는데, 아, 이거 생하는 거로 무조건 공격만 있구나. 공격만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